행복하세요, 사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사인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밥 먹듯이 외박하는 남편 어떻게 때려잡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족님의 사연 한번 보고 이어가 보는 걸로 하죠. 자, 사연을 보시면 남편이 일탈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집에 말없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내가 이거를 오픈을 하고 좀 캐고 들고 파고 들고 나니까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늦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진실을 상대방에게 추궁을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심하게 일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남편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돈을 벌어오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좀 행복하고 싶다. 가정에서 내가 살았던 삶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 내 행복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할까? 라는 부분을 알아보기 전에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가족님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저한테 찾아오시는 가족님들은 한 80에서 9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찾아오세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위에 가족님처럼 질책하는 겁니다. 진실을 캐는 거예요. 진실을 캐고 상대방한테 진실을 추궁하는 겁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사죄해라. 반성해라.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각심을 부여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들은 뭡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당신을 기만을 한 것 같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사실은 기대를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결과는 사실 참담하죠. 물론 일부 남편이 마음을 바로잡고 반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내가 상대가 일탈이 시작되었을 때, 거짓말을 하면서 일탈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진실을 캐묻고 질책하고 추궁하고 비난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은 배째라. 나는 모르겠다. 내 지난 생활 너무 힘들었고 당신 몰래 일탈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미 밝혀진 이상 나는 막 나가겠다. 나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책하고 추궁하고 일단 정의를 구현하고 상대방한테 경각심을 부여를 해서 반성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행위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이런 흐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경각심을 느끼고 경각심을 느껴야지 다시 이제 그 해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왜 효과를 보지를 못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질책을 했어요. 추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반성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개선을 요구를 해요.
그럼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대는 어떨까? 그 요구가 어떻게 들릴까요? 그 요구 자체가 자신에게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를 바라는 방향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해보면 이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열정이 아직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일탈행위 자체를 꿈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착과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이 이끄는 것을 포기를 하는 게 가능할까? 애착이 없는 대상, 열정이 없는 대상을 위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난 과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은 부부마다 그 형태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과거의 부부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핍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하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부여가 되었고 그 의무와 책임을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생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니까 두뇌가 이러한 기억 덩어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결핍감들을 채우도록 이렇게 이끌어온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감정이 형성되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개연성 없이 그냥 우연스럽게 탁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정이라는 거는 일정한 재료들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재료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위에 사연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억들이 결핍감이 가득했던 것들이고 그 결핍감 가득했던 기억들이 계속 중첩돼서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을 재료로 감정이 만들어지니까 가정에 대한 회의감이나 부담감들이 남아있고 그냥 나는 보상 없는 희생만 하고 있었다라는 피해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정도 없고 애착도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열정과 애착이 내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창구로 돌아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현재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나를 질책하고 추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이 창구를 끊어버리라고 요구를 한다? 그것도 강압적으로? 그럼 그 말을 수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만 하면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가족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고 불행해져야만 하는 거야? 라는 반발심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삐뚤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도 기존에는 아내의 눈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뭐 자신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모르니까 일탈행위를 채우더라도 좀 내 가정이나 나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채우고자 하는 그래도 기본적인 의지가 있었는데 아내가 그거 진실을 알아내고 그걸 추궁함으로써 내가 이미지라도 좀 지키자, 명목상으로 형태라도 조금 지키고 있자,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말자라는 그 최소한의 의지조차도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일탈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일탈이 심해지고 나면 우리 가족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내가 현실인식을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대처한 행위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다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가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헌데 우리 가족님들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요.
강도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상대방이 경각심을 지금 덜 느끼고 있다. 내가 너무 무르게 나갔다. 이런 생각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상대방이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상처들을 다독여주기 위해서 내가 또 주체가 돼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 방향으로 또 가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강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지금 경각심을 덜 줬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버리고요. 항복하길 요구하면서. 아니면 상대방에게 막 진심 어린 대화를 가장하여 계속 요구하고 매달리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작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또 효과가 나올까? 과연 과정님들의 판단이 정확해가지고 상대방의 경각심을 덜 느낀 상태에서 내가 경각심을 더 강하게 주니까 정신을 그제서야 차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설득하고 회유하니까 상대방이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지난 시간의 상처들을 이 사람이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니까 나도 마음을 열어야겠구나 라는 의지를 가지게 될까? 그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 가정이 현재 상대에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협박도 나에게서 가치 있는 존재를 뺏어간다라고 했을 때 먹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협박을 하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웠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그나마 명목상의 관계라도 지키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감정에 호소하면 제발 이러지 마라. 이미 끝났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이 지금 당신의 말과는 달랐지 않느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미래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자신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주장을 하면서요. 우리가 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방향의 생각이나 감정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영향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프레임에서 사고하는 거를 한 번 더 재고해보자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많은 80에서 90% 혹은 90% 이상일 겁니다. 그 가족님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고 패턴이라는 거예요. 문제 대응 솔루션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효과를 미칠 확률보다는 역효과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많다면 우리가 내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접근 프레임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상대방이 지금 일탈을 하는 거는 지금 경각심을 못 느껴서? 아니요. 혹은 자신이 잘못된 걸 몰라서? 아니요. 겁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삶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불행했기 때문에 이 일탈 행위를 통해서 감내해야 될 리스크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자신은 일탈을 하고 싶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라는 욕구의 발현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면 질책하고 추궁해서 강압적으로 끌고 오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정에서 희생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과거에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경각심을 느끼게끔 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제서야 지금까지의 상호작용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정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제는 갖춰가기 시작했구나. 변해가기 시작했구나. 내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구나.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나도
의무와 역할에 따른 보상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들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하나 상대에게 보여줘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으로 상대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어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니까요. 상대방의 감정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거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보여준 행동들이 하나하나 누적되어 가지고 상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쌓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들이 모여서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로 잘할게, 달라질게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상대방은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고, 상대방이 믿게 만들려면 내가 실제로 달라진 행동들을 상대방이 믿을 만큼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질책추궁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했던 거를 채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내가 상대방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기준에서요. 그냥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추궁하고 싶고 죄를 묻고 싶고 사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어떤 방향?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할 수 있는,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공권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시시비비를 붙으면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을 건데,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남편은 내 옆에 없고 나에게 남은 거는 남편의 사과와 남편의 단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 원한다면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죄를 추궁하고 묻는 프레임으로 가셔서는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일탈을 두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정의구현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거라면 그 방향은 정의구현의 프레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게 요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내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합당한가?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해보고 싶은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단순히 욕구만 따르지 말고요. 그냥 좀 막연하게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만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인생에서 그렇게 가벼운 문제 아니잖아요. 무거운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